그러면 스스로 생각해서 터득하는 공부란 어떤 공부인가? 교육을 잘하는 교육 선진국의 한번 예를 들어보죠. 독일에 제가 교육을 이제 소개를 많이 할 텐데요. 왜냐하면 독일은 엄청나게 경쟁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그리스 뭐 어디 디폴트 된다 그러면 다 독일한테 손 벌려요. 그러니까 유럽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경쟁력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교육에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지식 채널에 EBS 지식 채널에서 소개한 독일의 덧셈 교육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덧셈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나라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부터 20까지 덧셈 뺄셈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1부터 20까지 덧셈 뺄셈을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1부터 20까지 덧셈 뺄셈을 한답니다. 뭐 저게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 특별한 게 있어요. 손가락을 사용하던 발가락을 사용하던 구구단 같은 계산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켜보는 거예요. 스스로 터득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터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그죠? 더디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스스로 생각하고 터득하는 방법, 그런 교육법인 거예요. 독일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그 남편이 이제 독일 유학을 가서 따라가서 이제 거기서 독일에서 자녀를 키운 그 박성숙 씨가, 이분이 이제 꼴찌도 행복한 교실을 쓴 저자인데, 이분이 이제 독일 교육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해서 그 독일의 이제 교육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일단 이런 선진국이 아주 공통점인 특징이 뭐냐면 용돈을 이렇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쓰거라.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물건을 팔고, 뭐 벼룩시장 같은 데서 물건을 팔고 거기서 이제 용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경험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런 걸 경험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립과 자기 주도를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도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서 저렇게 돕게, 저렇게 해서 저런 걸 경험하게 만들어요. 저게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게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 선진국들은 다 저렇게 합니다. 초등학교 수학 이제 시간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게 질문을 해요. 뭘 가르쳐 주는 것보다 가르쳐 줄 거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요. 질문을 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행학습을 해가죠. 미리 공부를 해가. 그래서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생은 이걸 애들한테 질문을 해서 애들이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한 건데 얘가 대답을 해버리면 생각할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시간에 한 4문제 질문 4개 정도면 끝나는 건데 얘가 대답을 다 해버리면 내가 1시간 준비한 거가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초등학교에선 선생님이 첫 학부모 회의 때 미리 경고를 해요. 예습은 절대 시키지 마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우리 몫이죠. 집에서 제2의 선생님 노릇은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선행학습 절대 시키지 마라. 예습하는 것은 혼자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생각할 틈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선생님이 질문을 했으면 애들이 한 10분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줬는데 얘가 대답을 해버리면 다른 애들 생각할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학습할 기회를 얘가 뺏어버리니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 아이들이 틀린 대답을 하며 생각을 하도록 질문하는 거, 유도하는 거죠. 생각하도록 질문을 한 건데 답을 말해버려서 다른 아이들은 생각조차 못하고 선생님이 1시간 수업을 준비해도 1시간 동안 수업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끼치니까 절대 선행학습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독일 또 고등학교 이 프로에서 고등학교 역사 이제 수업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독일에서 역사가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예요.
제가 보면 이 강대국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입시에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역사를. 역사 시간인데 선생님이 이게 고3이에요. 고3. 고3인데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아니야. 학생이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읽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자료를 학생들한테 논아주고 학생들은 질문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토론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들이 역사에 필요한 그 교과서를 읽는 거예요. 그 관련된 서적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의 수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비투어라고 하는 건데 2013년에 국민일보에 이게 소개가 돼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 여기서는 출제위원, 교사 그분들이 정권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항의한다고 통하지도 않고 이분들은 전적으로 믿고 이분을 따르죠. 그러니까 교사들의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교사의 권한이 약하면 교육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교사의 권한이 이렇게 교육을 잘하는 핀란드나 독일 이런 데 보면은 교사의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교사를 믿고 출제위원을 믿고 따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다. 객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식으로는 사고를 테스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술형이고 필수 2과목을 포함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2과목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별로 4, 5과목 정도만 치르고요. 대략 2과목은 필기 시험이고 2과목은 구두 시험인데 사고력이 정밀히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사고를 논리적이고 깊게 하느냐, 이제 그거가 측정하는 거예요. 필기 시험은 전부 논술형이다. 한 과목당 시험을 서너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죠? 한 과목을 테스트하는데 서너 시간 걸리고 필기 시험은 그러니까 하루에 시험을 다 못 봐요. 필기 시험은 짧으면 2주, 길면 4주간 치러져요. 구두 시험까지 모두 끝나는 데는 평균 2개월이 걸려요. 저렇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